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 YTN24 시작합니다. 이제 22대 총선 본투표까지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격전지 곳곳을 누볐습니다. 주요 승부처인 한강벨트와 탈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지역에 특히 공을 들였습니다. 선거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말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나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석을 얘기하고 200석 가지고 뭘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이고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자신을 지키려고 눈물을 흘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달라는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법원에 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여 분에 걸친 기자회견으로 유세를 대신했습니다. 지난 2년간 민생이 파탄났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선거 전날 재판은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치검찰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접전 지역구와 후보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국민 배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고역하는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등 다른 지도부는 이 대표를 대신해 영남권 요충지를 돌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야는 모두 오늘 밤 서울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 한복판인 청계광장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여야는 전체 지역구 254곳 가운데 50여 곳에서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경기권에 경합 지역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전체 300석 가운데 254석은 지역구 투표로, 나머지 46석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예상 의석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10석에서 130석 안팎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51석 이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통으로 접전 지역으로 꼽는 50여 곳의 판세가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이 나라를 망치는데 끝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한 표가 부족합니다. 정말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12시간을 나라를 지키는 데 써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래 정상적인 완벽한 민주체제, 그러니까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어야 되잖아요.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2석이 몰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표심 향배가 관건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121석 중 103석을 휩쓸며 16석을 가져간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합지를 최대 60곳까지 늘려잡은 국민의힘은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논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대 30여 곳은 승부를 겨뤄볼 만한 수준이 됐다는 게 여당의 판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수도권 접전지를 20여 곳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구까지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며 정권 심판론의 여세를 몰아 수도권 압승을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여야의 희망 섞인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실제 수도권 민심은 어디에 더 힘을 실어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펼쳐진 선거 전국에서 민심은 주요 국면마다 출렁였습니다.
공천 파동과 이종섭 논란, 제3지대 변수까지 결정적인 장면들을 손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내부 파열음의 크기는 여당보다 민주당이 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른바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대변되는 공정성 시비가 계파 갈등에 불을 지폈기 때문입니다. 친문 핵심 인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뒤엔 심리적 분당 상태란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 맞붙었던 박용진 의원의 탈락을 두곤 뒷말이 더 나왔습니다. 경선 규칙이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박 의원은 이후 2차례 후보 교체 과정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 불공정한 방식, 더 납득하기 어려운 규칙, 당원 당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형식으로 경선을 다시 치르라고 합니다. 당정 갈등도 민심이 주목한 이슈였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대응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신경전을 외부로 표출시켰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 동행 등으로 수습하긴 했지만 이종섭, 황상무 리스크가 또 불씨를 댕겼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여당과 원칙론을 강조하는 대통령실 사이엔 한동안 미묘한 긴장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구도 타파를 기치로 내건 제3지대의 등장 역시 선거 전의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거대 정당의 대표를 지낸 인사들이 새 바람을 몰고 오겠다며 기존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합종 연행을 시도했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하신 유권자들께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드리기 위해 개혁신당은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일 만에 갈라선 두 세력이 고전을 거듭하는 동안 조국 혁신당은 예상 밖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등 선명한 메시지로 야권 지지층을 상대로 새 몰이에 나섰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 진보 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깁니다. 이 밖에 선거 전 막판 여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도덕성 논란 등도 표심을 흔든 변수로 꼽힙니다. YTN 손효정입니다.